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벼락을 받아 벼락 부자가 된 노인과 노인보다 27살이나 어린 젊은 생과부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70대 노인이 40대의 생과부와 불장난을 하다가 결국 돈 잃고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망신살이 뻗친 노인은 1971년 당시 말죽거리에 살던 70세의 박아무개 씨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강북인 사대문 안에서 자녀 교육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 때문에 강남에 있는 농과 밭을 팔아 그 돈으로 강북에 있는 허름한 집을 사서 이주하곤 했다. 당시 강남은 버려진 땅으로 취급되어 평지는 대부분 미나리꽝이나 늪지였다. 조금 높은 고지대는 밭되기나 황무지에 불과했으므로 교육시설이 거의 없었고 문화생활을 하며 살기엔 부적합한 곳이었다. 밤에 한남동 당국대학교 쪽에서 강 건너 강남을 바라보면 암흑천지였다. 그런 강남에 변화가 시작된 건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0년 영동 1지구의 472만 평과 2지구의 365만 평의 개발을 통합하여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강북 인구를 분산하기 위하여 강남을 개발한다는 것이 영동 개발 사업의 주된 이유였다. 그 한 방법으로 강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197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사대문 아닌 강북에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의 희망사항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사는 것이 희망사항이자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징표처럼 되어버렸다. 그건 그렇고 말죽거리 박노인은 평생 지게로 똥장군을 날라서 밭에 거름을 주고 그 수확물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똥장군을 나르는 일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용물이 액체가 아닌가. 그러니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참사가 된다. 게다가 내용물의 무게가 상당하다. 아마 40-50kg은 좋게 나갈 것이다. 그놈을 새 신부가 시댁의 신주를 모시듯 조심하면서 밭에까지 등에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박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는데 똥장군을 지고 언덕을 오르노라면 똥장군 속에 똥물이 출렁거려 중심을 잡기 힘들었고 때로 옷에 튀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박 씨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들의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생겼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말죽거리 땅이 토지개발 부음을 타면서 하룻밤 사이에 천정부지가 되니 졸지에 돈벼락을 맞은 것이다. 부자가 되자 그는 사람이 바뀐다. 일단 매일 목욕탕에 가서 평생 몸에 밴 똥구린내를 씻어냈다. 그런 다음 거울 앞에 서서 정성스레 자기를 바라봤다. 얼굴에 거뭇거뭇한 점, 눈 아래 두꺼운 지방 덩어리, 눈 밑에 잔주름, 거칠고 축 처진 피부, 눈에 띄게 줄어가는 머리숱, 불룩한 배, 뼈만 앙상한 양어깨, 막대기같이 가는 두 다리, 그 사이에 있는 이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남성, 그리고 성긴 거울. 낯선 노인이 거울 저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박노인은 그 낯선 노인에게 몇 번이고 되는다. 괜찮아. 너는 돈이 있잖아. 그런 다음 흰 와이셔츠에 화려한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튀어나온 배를 셔츠가 제대로 가렸나 살핀 다음 시내 백화점에서 산 고급 양복을 입었다. 그런 다음 다시 거울을 보았다. 마치 백설공주의 계모인 마녀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마법 거울에 물어보는 것처럼 박노인은 자기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중후한 멋을 풍기는 노신사가 쳐다본다. 이 정도면 됐다. 박노인은 목욕탕을 나서자 팔을 휘휘 저어가며 애인과 만나기로 한 다방을 향하여 걸어갔다. 박노인의 애인은
그보다 27살이나 어린 1971년 당시 43세의 임모여인인데 본인의 말로는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몸이다. 그 망할 놈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여자와 첩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오랫동안 별거 중인 생과부였다. 이것은 물론 본인의 말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1970년 봄 동네 술집에서였다.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기껏해야 같은 팔자의 동네 늙은이들과 어울려 동네 술집에서 섰다판을 벌이거나 아니면 단골다방에 가서 마담과 진한 농담이나 하며 소일하는 게 박노인의 주된 일과였는데 바로 이 술집의 섰다판에서 임여인을 만났다. 독수공방이 서러워 친구 집을 전전하며 외로움을 달래던 임여인이 친구가 하는 술집에 들렀다가 노인네들의 섰다판에 끼어들게 된다. 무료함을 주체할 길 없던 두 남녀는 판이 끝나 다른 노인네들이 돌아가자 이심전심이라고 할까 같이 다방에 갔다. 제법 아기자기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내일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날은 그대로 헤어졌다. 다음날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뻘의 남녀는 다방에서 영화관, 식당을 거쳐 결국에는 여관으로 갔다. 동네에서는 구두쇠 영감으로 소문난 박노인이지만 임여인에게만큼은 아마 평생 처음일 것이다. 아낌없이 돈을 썼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린 곳도 도봉유원지 한 호텔에 화려하기 짝이 없는 특실이었다. 이렇게 하여 40대 생과부에 달아오른 뜨거운 몸을 안아버린 박노인은 다음 날부터 정력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어대며 늙음하게 사랑을 즐겼다. 냄새를 맡기조차 싫어하던 보신탕집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염소탕 집을 찾아 몇십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청계천까지 가는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둘은 그럭저럭 1년 동안 미래를 계속했다. 그러나 달궈진 쇠는 언젠가는 식기 마련. 둘의 사이는 올해 봄에 흐지부지 끝났다. 박노인의 경우 한두 번은 모르지만 장기간 젊은 여인과 사귀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다. 나이가 70이니 체력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여자 만나는 게 점점 재미가 없어지자 오히려 여자가 장수하는데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동안 임여인에게 준 용돈이랑 사귀면서 썼던 경비 등 50여만 원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편 임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노인이 여자를 제대로 만족시키지도 못하니 애인으로서는 영 젬병이었다. 그렇다면 용돈을 넉넉하게 주거나 백화점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 그 재미로 따라다닐 텐데 지갑을 꼭 움켜쥐고 열지를 않으니 몸뚱이 가지고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박노인을 만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별다른 다툼 없이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어느 날 헤어진 지 반년도 지나서 박노인에게 임여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뵙고 싶어요. 오늘 저녁 7시까지 장미다방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노인은 그 전화가 반가웠다. 게다가 내가 가면 어디로 가? 결국은 돌아서 나한테 오지. 하는 생각을 하니 자존심도 회복되고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차를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옛날에 하던 대로 놀다가 박노인과 임여인은 마지막 목적지인 여관에 들어가서 원래 하던 짓을 하고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웬 여인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더니 사진기를 들이대고는 사진을 찍었다. 엉겁결에 당한 두 사람은 몸을 가릴 생각도 못하고 꼭 껴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자 흐흥 하는 코웃음 소리와 함께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임여인의 손 아래 시누이인 김모여인이 두 사람의 정사 현장을 덮친 것이다. 임여인은 큰일 났다고 벌벌 떨면서 그 여자가 시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현직 경찰관이고 눈치와 계산 빠르기로 알아주는 아낙네라고도 귀띔했다. 눈앞이 캄캄해진 박노인은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강지처인 마누라는 물론이거니와 다 큰 자식과 며느리의 손자까지 다 알게 생겼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다. 박노인은 혹시나 가족이 알까 혼자 애태우다가 국리 끝에 사업 관계로 알게 된 눈치 빠르고 수완 좋은 황모 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황 사장, 말썽나지 않게 중간에서 수고 좀 해주시오. 성사되면 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결국 밀고 당기던 끝에 성공하면 수고의 대가로 말죽거리 땅 40평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황 씨와 김여인의談판이 시작됐고 이 자리에서 김여인은 황 씨에게 역제안했다. 박노인에게서 눈 감아주는 대가로 300만 원만 받아주면 10%의 구전을 드리겠어요. 임여인의 남편인 오빠와도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황 씨는 흥정 끝에 200만 원으로 합의한 다음 박노인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 공으로 황 씨는 40평의 땅을 얻었다. 김여인에게 전해주라는 200만 원도 받았지만 이 중 40만 원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160만 원만 넘겨줬다. 황 씨가 제멋대로 받은 돈의 20%를 떼내자 화가 난 김여인은 다그쳤다. 약속대로 10%만 구전으로 떼고 나머지 20만 원은 내놓으세요. 우리 남편이 현직 경찰관이에요. 안 내놓으면 고소할 거예요. 그러자 황 씨가 코웃음을 치며 배짱을 부렸다. 경찰관은 무슨 신랑이 방범대원인 거 다 알아요. 누구한테 뻥치려고 그래. 그리고 그까짓 것 남의 연애에 끼어들어 생긴 공돈 좀 떼어먹기로 써니 무슨 죄가 됩니까? 고소하려면 고소하세요. 결국 우라통이 터진 김여인은 황 씨를 상대로 문제의 20만 원을 받게 해달라고 경찰서에 고소했다. 엉뚱한 곳에서 말썽이 생겨 참고인으로 경찰에 불려온 박노인은 황당해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두 여자가 짜고 버린 장난에 걸려든 것 같다. 여관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 신우이가 나타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야. 차라리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1,0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었을 텐데.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노인이 여자 문제로 경찰서로 불려간 것을 알자 할멈이 당장 이혼하자고 나섰다. 평생 조강지처로 온갖 수발을 다 하고 살았는데 27살이나 어린 여편네하고 바람이 나요. 영감하고는 창피하고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 이혼합시다. 그러면서 재산의 반을 달라고 설쳤다. 젊은 놈 데리고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아들, 딸은 또 어떤가?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하였다. 가만 놓아두면 누구 입에 쳐넣을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내와 자식들의 등살에 박노인은 마른 입에서 단내가 날 뿐 아니라 피가 바싹바싹 마를 지경이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창피는 창피대로 당한 박노인은 매운 고추를 먹은 것보다 배 속이 더 쓰리고 따가운 처지가 됐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